네, 소설가 김훈 선생의 신작 하얼빈이 나왔습니다. 칼의 노래, 남한산성. 예, 아주 명작들이었는데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동양평화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했던 청년 안중근의 이야기입니다. 안중근의 삶, 안중근의 고뇌를 신작 하얼빈을 통해 그려낸 소설가 김훈 선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저 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네, 작년에 좀 아팠었는데 예. 지금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예. 많이 좋아지시고 예. 이 하얼빈은 그럼 언제 쓰신 거예요? 하얼빈은 금년 초에 제가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썼습니다. 아, 금년 초에. 네. 그러면 한 몇 개월 걸리신 거예요? 한 3, 4개월쯤 걸린 것 같습니다. 소재나 아이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읽고 자료 수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몇 년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참 오래 조금씩 오랜 세월을 걸쳐서 조금씩 했던 것이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물론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팩트에 근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사실들은 이제 기록된 그 문헌에 의지해서 썼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테일이나 등장 인물들의 내면 구성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소설로 쓴 것이죠. 작가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써보려는 것은 내 고단한 청춘의 소망이었다. 네. 왜 안중근이 그렇게 끌리셨어요? 제가 그 대학 다닌 시절에 안중근 신문 조서를 읽어봤는데, 예. 거기에는 정말 그 이 세계 악의 구조에 도전하는 한 젊은이의 그 순수한 열정과 분노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일생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한 50년 후에 겨우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신문 조서에 어떤 구체적인 단어나 문장 중에 선생님의 마음을 어떤 휘어잡았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가득한데 예. 몇 개 예를 들면은 검사가 이제 안중근 처자식의 사진을 들이대면서 예. 당신이 네가 이 처지가 되어가지고 네 처자식의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검사는 조선인 검사입니까? 아니 일본인 검사. 미조부치라는 일본인 검사. 예. 안중근은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 그러니까 안중근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엄청난 고뇌와 갈등을 다 숨겨놓고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시 예. 너는 이도를 쏠 때 어디를 겨누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가슴을 겨누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나는 정말 사리가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너는 이도를 죽인 다음에 자살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이도를 죽인 것만으로는 내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할 생각은 없었다.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순수하고 또 가슴 아픈 일이죠. 아까 그 악의 구조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이게 한나 아렌트 같은 평범한 일상의 악의 구조입니까? 아니면 일탈적인 악을 이제 세계화된 악의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일상적인 악이네요. 네. 예. 일상적이고도 또 세계적인 악의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가령 일본 제국주의에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이죠. 이 세상을 이제 문명 개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자기의 그 패권 밑에다가 이렇게 복종시키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 개화의 명분과 그 약육강식의 그 욕망, 야욕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 것이죠. 안중근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6탄으로 저항했던 것이죠. 선생님 소설을 보면서 그런 껍빛단 리도 생각이 나고 개인적 사익이랄지 이런 것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치된 인간 또는 세뇌된 인간 그렇게 스스로 믿고 싶은 인간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안중근을 만나면서 그 대비되는 효과가 아주 절묘하더라고요. 이토와 안중근을 제가 이제 소설 구성상으로 대조를 시켜놓은 것이죠. 예. 근데 구성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토가 만주시차를 가면서 대련에서 배에서 내려 기차를 타고 북상하자는 할빈으로 예. 그 시간에 안중근은 이제 브라디보스톡에서 기차를 타고 할빈으로 가는 것이지 우독순을 데리고 그래서 할빈에서 이제 만나서 거사를 치르는데 그 두 인간의 이 대결은 정말 그 세계사적인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이 이제 할빈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더 화가 났던 인물은 제 마음속에서 그 신부 있지 않습니까? 네, 전직업 신부님들. 예, 그 중에서 뭐랄까요, 나중에 한국에서 끝까지 미텔 주교님이죠. 예. 미텔 주교. 네. 그 주교분은 왜 그러셨을까? 그 주교님은 이제 프랑스 분인데, 예. 그 주교는 어쨌든 이 전 교회라는 곳이 그 세속의 바탕에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미텔 주교라는 인물은 자기 이제 몸의 반쯤 영혼은 이제 저 천국에 가 있고, 나머지 반은 그 제국주의적인 이 세속에 묻혀 있는 것이죠. 아주 복잡한 내면을 가진 성직자예요. 그리고 이제 안중근의 거사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안중근에게 이제 고해성사를 주겠다는 빌렘 신부를 이제 못 가게 하고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에 와 있던 그 서양 천주교 세력의 그 양면성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저 미텔 주교 인물, 그 양면성은 제가 설정한 것이 아니고, 예.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다만 그것을 소설화했던 것이죠. 그냥 마치 고귀한 가치나 이념을 추구하는 것처럼 성직자인 것처럼 본인은 스스로를 믿었을 것이고 이토 히로부미나 당시에 순치된 조선인 또는 일본인들도 그렇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를? 아니, 저 미텔 주교님은 예. 한국 천주교가 이렇게 초기에 안착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인간의 영혼과 예. 인간의 세속적, 현실적 존재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적으로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면 되고, 나머지 인간의 현실적으로 세속적인 부분은 자기 관여하지 않고 이것은 속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인간 존재를 이렇게 영혼과 현실로 양분해 놓고 있었던 그런 이제 모순에 빠져 있었던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안중근 의사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성을 쏘실 때는 30살이고. 30살. 네, 나중에 이제 집행당해서 사형당하실 때는 31살이었죠. 근데 그때 안중근과 지금 마침 바로 전에 이제 연세대 김호기 교수와 MZ세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네네. 지금 30살과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글쎄요. 지금 30대를 그것도 어떻게 안중근에다가 비교한다는 건 비교할 수는 없고. 참 무리한 일이지만은. 예. 우리 30대 젊은이들은 그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 그 현실 전체보다도 자기 개인의 주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나는 젊은이들이 우리 시대의 그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하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기성세대가 젊은이들한테 자꾸만 개천의 용이 되라고 강조하잖아요. 예. 나는 젊은이들도 개천의 용이 되는 것을 꿈꾸고. 그런데 개천의 용이 다들 되기 위해서 애쓴다면은
그 개천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 개천의 용이 되는 것보다는 예. 그 개천 자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천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한테. 각자 도생보다는 함께 수질 정화에 앞장서자. 개천의 수질을 정화해야 되고 예. 마침내 개천을 없애야 되겠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당당함이 있잖아요. 자신의 안중근 뭐 조력자인 우덕순이 포수, 무직, 담배파리 이게 이제 자신의 직업이라고 말하고 그때 모든 그 신문조에서 느꼈었던 것도 아마 그런 그렇죠. 그 당당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주눅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나온 것일까 정말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놀라운 말이죠. 포수, 무직, 담배파리 이런 것은. 근데 그것은 또 사실이에요. 무덕순 담배파리를 했고 브라드보스토 거리에서 담배파리를 했고 네. 안중근은 또 역시 포수로서 이름을 날렸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요. 이 직업이라는 건 이제 생업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포수, 무직, 담배파리라는 이 단어는 정말 스스로 완전한 단어인 것이죠. 이것은 다른 외부의 힘이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청춘의 언어고 거침없는 언어고 에너지에 가득 찬 순수한 언어죠. 이 세 단어의 힘에 기대서 이 소설을 다 써야겠다고 작심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으셨군요. 네, 나한테는 참 고마운 세 단어죠. 이렇게 등대처럼 빛나는 단어입니다. 등대처럼 빛나는 단어. 네. 예. 그 당당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느끼고라도 싶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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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신작 하얼빈으로 돌아온 소설가 김훈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8월 2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였고요. 최백호 가수의 바다끝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이 까마득한 순간에도 뜨거운 심장 당당함으로 걸어나갔던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면서 최강시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양처럼 뜨겁던 내 사랑을